애국가는 자동으로 4절까지 부르네. 여러분들의 애국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좋네요. 벌써 10월 달입니다. 금년도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저께 끝났습니다만은 슬로우 라이프 국제 대회 3일간의 행사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그 환경도 물에 좋은 환경도 해가 거듭할수록 더 좋아지고, 특히 생태화적과에서 요번에 그 노란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아주 히트 쳤어요. 아주 한 건 했습니다. 수고하셨고, 슬로라이프과에서 오랜 동안 준비를 하셔서 좀 내용도 알차고 또 이렇게 그 정성을 다한 이런 행사 준비가 돋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저께 비가 오셔가지고 조금 그랬습니다만은 자전거 페스티벌이 준비됐었는데 비가 오시는 바람에 많이들 못 오셨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좀 아팠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준비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거죠. 내년에 또 있고 후년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합창단이 아침에 10월 첫날 아침을 열어주셨네요. 아주 다산 정약용 선생 뮤지컬이 3회 공연이 끝났습니다. 예약 매진이 완전히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저도 가서 이제 봤지만은 우리 합창단들이 나날이 또 성장하고 있다, 아주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지휘자님을 비롯해서 합창단 여러분들 노력의 흔적이 많이 엿보여서 많은 시민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됐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10월 달은 공연이 아무래도 많겠죠. 또 여러분들 바쁜 10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의 도시락 우리 유은열 센터장께서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이정호 신부님이 이제 그 도시락 사업을 SK에서 주관한 공무원 사업에 뛰어들어서 따왔죠. 그래서 이제 시에 우리가 지정을 해줘가지고 특히 이제 결식아동을 도시락 해주는 부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아주 맛있는 것들이 많아 보여요. 어떻게 보면 해장국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왔는데, 우리 간부 사모님들이 늘 푸는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인가 두 번씩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또 홍보도 많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고, 오늘 또 여기 기업인 설명회에 이제 그 등장시킨 것은 이런 행복 도시락이 결식아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도 받아서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왕이면 이제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이니까 저런 분들이 더 이렇게 왕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러 오신 분들 한 50여 명 되시는데,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각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 오늘 선정돼서 시상하시게 됐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남양주시가
자원봉사가 정말 알차게 잘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너무 헌신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행사를 치르더라도 자원봉사자들이 다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비용 절감은 물론이거니와 시민 화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말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중에서 또 엄선이 돼서 오늘 수상하시게 됐는데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로 라이프 대회가 있었고 또 추석 연휴 또 다산 문화제 등 행사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성황리에 잘 끝났고 또 아무 탈 없이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간다라는 이런 증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지난 9월 달인가 저기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죠.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는 이런 사건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일본이 계속 이제 방파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진에 있어서는 안심하는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나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경각심을 준 부분에 대해서 큰 교훈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이제 지진과 관련해서 저도 우리 이번에 지진 나면서 만약에 우리 시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다시 이제 준비된 매뉴얼이 있나 또 우리 대비책은 뭘 갖고 있는지 등등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챙겨보기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준비된 내용들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그래서 이제 건축 행위라든지 건축 이렇게 인허가 나갈 때라든지 또 우리가 그 관공서라든지 이런 시민 이용 시설 짓고 그럴 때는 지진에 필요한 내진 설계를 꼭 다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또 그렇게 또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진이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들이 준비도 뭐 미비하지만은 시민들이 행동 요령을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사람 뭐 TV에서 가끔 일본에 지진 났을 때 전부 지진 연습할 때 책상 밑으로 숨고 그러니까 무조건 책상 밑으로 숨으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 초중고 학생 여러 아이들 이때부터 이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가 미비했다. 또 소홀히 했다.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뉴얼도 만들고 시민들이 이제 알 수 있는 이렇게 그 교육용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로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만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지진이라는 것은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위성을 많이 쏴갔기 때문에 위성으로 캐치가 되지만은 땅 속에 있는 것은 아직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지진 계측기 몇 개 깔아놓고 울림을 통해서 이제 인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땅 속에 뭐 박아놓은 게 없어요. 탐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너무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에서 핵실험한다고 계속 땅 속에서 쏴대잖아요. 폭발했잖아. 그러면 이게 다 영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지진대라는 것이 이제 우리 모세 혈관의 핏줄처럼 땅 속에도 이런 나름의 신경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건드렸을 때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이건 예측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더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또 우리 재난 관련 과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는 자기가 관리하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그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이런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재난관리과에서는 또 이제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까지 전부 챙겨가지고 이렇게 독려를 하고 또 종합 대응 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난 28일부터 어떤 법 하나가 통과해서 또 시행이 되기 시작했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이 발효돼서 이제 그 공직자뿐만 아니라 교직원, 언론 모든 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관련되는 가족들이 좀 많아요. 또 관련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든지 처음에 완벽하게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해 나가면서 운영해 나가면서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하나의 균형치가 평균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그 관습이랄까 관행, 뭐 관행이라 그러는 게 맞겠죠? 이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익숙해 있단 말이죠, 몸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죄의식 없이 이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청탁금지법이 생기면서 이런 여태까지 관행으로 이루어서 아주 몸에 배어서 편안해진 것들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바꿔야 된단 말이죠. 바꾸는 부분은 매우 불편합니다. 편안함에서 불편함을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는데 이 불편함을 감내를 해서 잘 정착이 되면은 오히려 여태까지 있었던 이런 편안함보다 더 편안한 생활이 반드시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를 또 다른 부서에서 이걸 뭘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게 몰라요. 그래서 좀 문의가 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질문 오는 것을 빨리빨리 처리해줘서 이렇게 중심 잡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역기능이 생기냐면은 이게 뭘 하다가 하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안 하는 게 최고다. 가만히 있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린 도시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그래서 제가 투명 청탁 지원 팀을 만들었어요. 우리 직원들은 다 아시나? 아셔요? 투명 청탁 지원 팀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 이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문의 왔을 때 이건 청탁으로 받아들이니까 겁이 나서 나 모르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건 불러다가 그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만들어 놓은 투명 청탁 지원팀에 맡기란 말이지. 그 던져주면 거기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부정 청탁이 아니야. 그래서 투명 청탁 지원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런 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팀을 아직은 이제 조례도 바꾸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TF팀으로 이제 출범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팀을 잘 활용을 하고 또 그 팀을 잘 이렇게 그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또 매뉴얼도 만들고 준비를 완벽하게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난 7월 1일 날인가 명품 자족 도시 2020년 인구 100만을 대비해서 명품 자족 도시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출범식까지 하고 거창하게 했습니다. 또 각 부서에서 명품 자족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라는 계획서까지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품 자족 도시, 그렇습니다. 암만 명품 도시가 되더라도 위성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자족 도시. 남양주의 시민이라면 남양주에서 모든 생활에 불편 없이 일할 수 있고 또 생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자족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는 충분한 면적과 또 인구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시장의 생각이. 그래서 명분 자족 도시 출범식을 갖고 이렇게 슬로건을 또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게으름 없이 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장의 생각이고 또 10월 원래조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